서울 곳곳에 오물풍선. 자, 이번엔 광화문까지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까지 떨어진 건데요. 자, 이 때문에 오늘 아침에 왕복 한 8차로 되나요? 9차로? 이 세종대로가 완전히 통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이 외교부 청사 등에도 떨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이 광화문에 떨어지면서 세종대로가 새벽 한때 이 통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된 신고는 서울에 새벽 1시쯤부터 접수가 되기 시작했고요.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는 이 새벽 3시 40분쯤 접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일대에 이 폐지로 보이는 조각이 흩어져 있고요. 오물풍선에 담겨있던 쓰레기의 일부인데 현재는 수거가 완료되고 또 그 교통 통제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 사옥 앞에서도 풍선의 잔해가 발견이 됐었고요. 어허. 출근 시간대인 아침까지만 해도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잔해 수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살포한 오물풍선의 상당수는 바람 때문에 북한으로 다시 날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북한에서 바람의 방향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풍선 살포를 강행한 이유는 바로 이 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주는지 알아봤는데요. 북한 동포 여러분도 하루빨리 개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휴전선 일대에 울려 퍼진 대북 확성기 방송인데요. 자, 이것도 재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3차 살포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북 확성기를 재개한 것인데요. 이 방송의 주요 내용은 일단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지역별 날씨도 예보해줬다라고 하고요. 서울 말과 평양 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홍보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그 BTS 노래 버터, 다이너마이트, 봄날,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도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요. 한 2시간 동안 북한 지역의 최대 24km 거리까지 소리가 퍼지는 이 고정식 확성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BTS 노래가 이제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진 거예요. 자, 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 우리 삼성 휴대폰 수출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6년 만에 그 북한 확성기 방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북한 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월드컵에 졌다든지 또 그리고 날씨 예보 같은 걸 많이 한답니다. 날씨 예보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 비 온다고 그러면 다음 날 우산을 들고 나온대요. 오호.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그 신뢰도가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맞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 되면 그게 맞는가 보다. 이런 내용을 습득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민들을 세뇌시켜 놨는데 그 세뇌시킨 것이 방송에 의해서 무참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USB로 임영웅 노래도 막 날려보내고 그랬었잖아요. 확성기에서도 이제 임영웅 노래 나오면 슬슬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도 최근에 콕 집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 계속하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새로운 대응? 뭘 하겠다는 걸까요? 새로운 대응이 뭔지 구체적으로 콕 집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무력 도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오물풍선 살포 직후에 담화를 발표했는데 남측이 계속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계속하면은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 여기서 새로운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대남 도발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 오물풍선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살포하고는 달리 어떤 차량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거운 걸 실어서 맞습니다. 좀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왜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은 차량 앞유리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앞유리 깨져서 이거를 배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좀 가벼운 쓰레기 아까 보신 대로 지금 골판지라든지 그런 쓰레기라서 그런 차량파손은 없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인천 강화군에서 그 잔해가 떨어지면서 또 불이 났다고 그래요. 오호.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도 소방당국이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풍선에 대부분 쓰레기가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 새로운 대응, 이걸 언급한 북한이 뭘 넣어서 도발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선에 생화학무기, 덕곡물을 보내는 경우 이 풍선이라는 건 이미 곳에 떨어질 수 있고 풍선을 보낼 때 GPS 교랑 작전도 하고 방사포 사격 훈련도 했거든요. 북한은 하나의 큰 전쟁 연습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태용호 전 의원의 물론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최인정 기자가 태용호 전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전쟁 연습이라고 분석한 이유가 뭡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오물풍선 작전의 경우에 600mm 방사포 사격 훈련과 그리고 GPS 전파 교란도 병행해서 진행을 했다면서 복합적인 전쟁 연습이다. 그리고 오물풍선 투척이 생화학 무기 사용 테스트 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대남 풍선에는요, 오물이나 위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폐지나 비닐 등만 발견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는 남한과 달리 선동물을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전문을 보내지 말라.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입장을 내놓은 걸로 봐서는 결국 북한군 총지휘하에 계획하는 도발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요. 다만 100배로 되갚아주겠다. 한국 괴뢰 이런 감정 섞인 발언도 사라져서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향후 북한의 대응을 살펴본 뒤에 대북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대남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는데도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전략적, 작전적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하겠다. 오늘 방송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